안녕하세요. 자, GTC가 지금 상당히 강력한 이슈를 만들면서요. 의료 AI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여러 섹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밤 새벽이죠. 새벽 2시에 젠슨 황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일단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고 뭐고 막 올라갔다가 다시 좀 차익 시전 좀 나오고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두고 보자. 그러고 나서 다시 움직임이. 근데 여기서도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젠슨 황의 연설 그리고 GTC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9일이죠. 새벽 2시에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이 좀 예정되고 있고 여기서 키워드로 좀 제시된 네 가지죠.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향후 어떤 전략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뭐 방향성 관점에서 전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더 기대되는 포인트는 좀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작년 GTC 2024에서 블랙엘 관련된 어떤 제품 공개를 했고 사양 스펙 그다음에 출시 일정 전략들 그다음에 수요처 이런 것들을 좀 다뤄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랙엘 울트라 그래서 우리가 HBM3 12단 모델이 여기 좀 적용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좀 뭐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이다 정도로만 확인이 좀 됐지만 본격적인 어떤 출시 일정이라든가 뭐 수요처라든가 대체적인 어떤 뭐 양산 현실화 일정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026년도에 대한 양산 목표로 좀 계속해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HBM4 칩 이걸 좀 탑재하는 루빈도 이번에 같이 개발 현황이라든가 성과가 좀 공개가 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뭐 밸류체인 종목들의 기대감들이 좀 될 수 있겠고 특히나 저는 뭐 루빈 출시의 경우에는 HBM4에 관련된 전략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로직 다이 부분에서도 또 성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 GTC 2025를 좀 기점으로 해서 충분한 수급몰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무거웠는데 요번에 한번 크게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한 번 정도는 좀 뚜렷하게 좀 어저께 외국인이 5천억이 넘게 네. 매수 들어왔죠. 오늘도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2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난 여름에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 영화처럼 작년 GTC에 삼성전자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죠. 젠스왕의 HBM 관련돼서 사인 요거 한 장 사진 딱 찍자마자 삼성전자가 8%가 10%가 쫙 올라갔었던 그 아련한 향수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저께 5% 올랐어요. 오늘 이제 화요일에도 장중에 2% 올라왔다가 뭐 보합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번에 거기다 새벽에 나온 뉴스가 퀄 테스트 뭐 통과돼 높은 점수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GTC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딱 세 가지죠. 하나는 블랙에를 버릴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루빈이 이제 공개가 될 거. 루빈을 만약 루빈이 만약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블랙엘의 발을 잡았냐 못 잡았냐가 중요한 거고 어쩌면 이건 저만의 내피셜이에요. 블랙엘의 힘을 안 쓰고 루빈으로 힘을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좀 발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차라리 다음 단계를 빨리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충격은 일시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블랙엘이 2분기 대량 생산도 거의 실패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루빈을 빨리 도입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가 뭐 슝 다시 한번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블랙웰에 대한 노이즈가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루빈을 그러니까 블랙웰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블랙웰의 어떤 우려감을 루빈으로 확 더 기대감을 확 불살라 버리면 충분히 이걸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CES에서 혹평을 받았던 제슨 토르 로봇 제슨 토르 이거 오한마 아닙니다.
제이슨 토르 관련해서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번 CES에서는 작년 GTC에서 공개했을 거랑 똑같다 하면서 약간 실망감을 보여줬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조금 진일보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끝으로는 또 이제 논란이 됐었던 영국의 ETF 상품을 단 하루 만에 상패를 만들었었던 양자 컴퓨터. 지난번에는 이거 30년 걸린다. 그러니까요. 하는 그렇죠. 바람에 급락이 나는데 또 되려 그 양자 컴퓨팅 관련 CEO들은 뭔 소리냐? 지금 우리는 이미 저기 실적도 나오고 네. 판매 수익도 나오고 있다. 이거 그쵸. 플러스 예. 이러면서 반발하면서 또 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건 전 격가지인데 오히려 저는 주목을 더 해야 되는 거 진짜 전 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의료 AI. 의료 AI 오늘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올랐죠. 오늘 보셨습니까? 온코크로스 온코크로스 18% 20% 가까이 상승하는. 우리 예. 이창구 부장님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거를 최근에 버리면 안 된다. 예. 예. 맞아요. 요 앞방에서 얘기를 해드렸고, 갑자기 2월 갑자기 초- 급등했어요. 예. 갑자기 급등하고 또 한 번 먹었는데 내려와서 또 지금 예.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말씀을 세 번째 드렸었잖아요.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온코크로스, 보로노이 그리고 그 진단 관련해서 루닛, 네, 우리 뷰노, 음. 뭐 JLK 뭐 제일 예, 뭐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쪽이 더 먹을 게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로봇 해봤자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사실은 실체 없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이미 한번 움직였다라면 이쪽이 오히려 저는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찌 보면 돈이 먼저 안다라고 우리가 좀 마음 표현을 하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 기준에서 그 로봇은 쉬었고 그 다음에 의료 AI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쪽이 좀 초강세를 좀 나타내주는 부분들이고 또 전일에는 5천억, 야 엄청난 돈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 전체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시기에 그쵸. 이렇게 반갑게 들어온 상황이라서 네. 지금 삼성전자의 혹시나 혹시 이번에는 이번에 도 하면 큰일 나고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하는 부분들로 외국인들이 먼저 알고 좀 돈을 집어넣은 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도 바닥을 워낙에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다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만 짠하고 올라가게 되면 횡보했던 만큼이 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거 돌파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거 돌파되면은 새로운 추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지금 57,000원, 8,000원이 저항으로 맞다가 이번에 이제 눌리는 척했다가 메롱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한 6만 한 3, 4,000원도 쉽게 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외국인이 어제 오늘 거의 한 8,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뭔가 시그널 방아쇠는 당겨졌다. 근데 이게 이제 불발탄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갑게 어쨌든 시장을 땡겨주는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GDC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면은 약간 지난번에 젠슨왕 한마디에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다 급락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이번에는 엔비디아에서 어쨌든 20일 새벽 콘텀 데이가 있죠. 해가지고 양자의 날 퀀텀 데이를 또 말을 한다. 이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좀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것 쪽도 자기네들이 어차피 준비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 막 기업들도 찾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회사도 찾고 막 그랬으니까 아마도 요건 이들이 조금은 준비를 하고 요번에 한번 작전하고 혹시나 그러면 이번에는 되려 급락이 아니 지난번에 급락이 했지만 이번에 급등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션 카테고리를 보면 엔비디아가 AI 국가를 가속하다. 덴마크의 AI 슈퍼컴퓨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가 좀 모델 안에서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퀀텀 데이 때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뭐 긍정적인 표현, 뭐 이게 출시 일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말고 네. 엔비디아의 AI와 좀 결합된 부분들에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뭐 긍정적인 기대원대로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양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일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은 뭐 20일 퀀텀 데이는 아직 좀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충분한 수급 플레이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유창희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게 수급 연속성 관점에서는 정말 뭐 찐수혜주가 좀 있을까 아직 현재 시점까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좀 요즘 방송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데 차라리 양자 컴퓨팅이라는 그런 어떤 테마성 수급에 너무 좀 묻어가는 그런 종목들 말고 양자 암호 기술 정말로 지금 양자 암호 기술이 구현이 돼서 기술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 통신 3사 정도가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사 같은 거 좀 잘 찾아보면 국가정보원의 보안 인증받은 기업들 몇이 안 됩니다. SK텔레콤, 뭐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소형주 중에서는 우리넷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조금 그나마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전체적인 어떤 수급 내용들이 미국장 안에서 양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 연속성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퀀텀데이 이후까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걸 좀 길게 가기보다는 추세선이 좀 밀리면 바로 좀 매도 대응 내지는 뭐 익절 대응하고 그 다음에 뭐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에는 뭐 접근을 좀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AI 관련된 부분과 맞물리는 전략. 그래서 저는 뭐 로봇이 네. 조금 더 이번 주에는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 어떤 걸 좀 뭐 그건 이제 약간 짚어주시면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수급 좋았던 것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연속성까지 좀 별로고요. 저 클로봇을 좀 보고 있는데 클로봇이 13,000원대가 공모가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13,000원 밑에서 계속 매물 플레이하다가 이후에 좀 돌파를 했고 재차 좀 신고가 좀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과 AI 결합 관련된 또 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주목될 수 있는데 클로봇의 강점은 이송 로봇입니다. 이송 로봇. 그렇죠.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라고 해서 물류 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물건을 갖다 주고 가지러 가고 이런 정도에 대한 기술 구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부품이라든가 자재를 좀 운반해주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초에 현대차에 일부 좀 공정돼 좀 공급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좀 뭐 스마트 팩토리 확장 기조로 간다면 공급량들 좀 증가될 수 있고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계 스팟의 공식 유통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의선 회장이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이 해당되는 이슈가 재차 좀 부각이 되면 저는 뭐 내러티브 관점에서도 조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가 부담은 약간 있지만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조금 더 연속성 있게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모양새가 그냥 차트만 좀 봐본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상장이 이렇게 된 자리를 상당히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상당히 이 자리를 뚫을 때, 요 자리를 딱 뚫을 때 조금 고민하다가 뚫려 버리니까 그냥 그쵸. 우르르, 네. 또 이제 눌렀다가 또 우르르 이렇게 가는데 하이젠 RNM도 네. 그쵸. 엄청나게 올랐다 10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네. 봤는데 얘도 비슷하게 갔죠. 비슷하게. 상장하고 요 앞방에 이제 좀 나오면 상장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얘는 훨씬 길게 이제 네.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한번 뚫어버리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이게 나옵니다. 이제 하이젠 RNM도 상당히 부각을 받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로봇이 부각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그쵸. 쪽과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송, 뭐 배송, 뭐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로보티즈 뭐 이런 회사들도 상대 그쪽에서는 네. 특화되고 많은 실험을 길거리에서 그 배달 로봇으로서 또 이제 역할들도 많이 하고 네.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참고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제 클로봇 하니까 나 순간적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던 게 네. 현대차도 봐야 되나 그러면? 근데 참 네, 현대차가 왜냐면 지난번 이게 1월 달인데 요 1월 10일에 엔비디아랑 네. 자율주행 같이 공동 개발한다. 협업한다고 하면서 이때 주가가 한 6%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클로버워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로봇, 휴머노이드 뭐 이런 이슈가 좀 붙어서 가면 포토 다이나믹스도 현대차 거니까 그렇죠. 또 의외로 또 불똥이 또 여기로 또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말씀하시길래. 사실 현대차, 기아 뭐 이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그쵸. 세계적인 탑급의 자동차가 네. 맞아요. 그죠? 이제는 뭐 현기차를 뭐 흉기차 그쵸. 이렇게 비하하는 상관없어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웨어가 부분은 개판이죠. 특히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 이게 완전히 자율주행만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그러니까. 정말 더 명차야. 거기다가 최근에 BYD는 딥시크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지만 내년에 나오는 차량부터인가요?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현기차가 어떻게 좀 해결할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좀 나온다라면 또 모른다 이 말이죠.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얘가 있긴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하는 부분들 사실 BRD가 요즘 너무 잘 나가요. 네. 요번에 5분 충전에 450km 주행이 가능한 BRD 요 기술이 개발됐다 그래서 얘가 급등하고 테슬라는 또 급락하는 요 상황이 나오거든요. 대단한 거죠. 5분 5분이면. 충전이면은 사실 휴게소 가서 네. 화장실 갔다 오면 돼요. 아 주유도 5분 그렇죠.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5분을 꼭 한다기보다는 뭐 3분 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충전에 전혀 그렇죠. 가려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쵸. 곳에서는 정말 뭐 대형 마트랄지 뭐 그런 백화점 이런 데도 있죠. 공용 네. 주차장 이런 데서는 가능하니 참 이거를 우려감들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전기차 완전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특히 기아에서 그쵸. 이제 주가의 모습이 조금 부진한 것이 아무래도 기아 현대는 한 15분 충전해야지 한 8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실 그건 솔직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15분 충전에 네, 80%를 80%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옛날 전기차 저거 어디다 쓰지 어떻게 쓰지 그쵸. 저거 충전 언제 하지 뭐 이랬을 때 비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좋은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GTC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기승전 반도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소캠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제 블랙에이라든지 루빈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 또 기승전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만 유리기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들고 나오면서 우리 이거 팔고 나왔어요 얘기했는데 젠소가 만나고 온 다음에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팔았나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유리기판 관련돼서 계속해서 뭔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 준다면 두세 달밖에 안 지났지만 한두 달밖에 안 지났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GTC가 이번 주 전체를 또 그 휘두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원래 그 시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BOJ 있고요, BOE 있고요, FOMC 있고요. 네. 파월 있죠, 파월. 또 금리 결정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보다 오히려 네. 대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쵸. 업종 내 종목이 잘 가면 되는. 사실 이번에 주요 금융 이슈는 볼 필요가 없는 게 다 금리 동결인 거고 일본도 동결일 거고 유럽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주냐 못 만든 거예요. 왜냐면 재정 부양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 딱 호흡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GTC 이벤트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살리려면 GTC가 조금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C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변영인 대표님이 알테오젠을 콕 찍어서 제약 관련 알테오젠이 갑이야 했는데 급등했습니다.